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의 막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을 채용하려고 마사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과 마사회 간부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내가 너만 시큰 놈에게 이렇게 기만당하면서 이 자식아 천하에 나쁜 놈이야.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그래? 너 신님이 그래? 넌 한글도 못 읽나? 제주 출신 전직 보좌관 A씨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정부의 지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반대에 부딪히자 욕설을 한 것입니다.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 법적 근거는 자식아 저 마사회 법이 우선이지. 야.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 떠나는. 아니 그러면 내가 책임질 일이지. 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이 아니잖아. 김우남 회장은 결국 A씨를 한 달에 700만 원을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또 다른 제주 출신 보좌관 B씨도 위원회 간사로 위촉하려 했습니다. 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이 점심 식사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욕설을 하고 정신 개조를 위해 농군학교에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이 삥으로 한 줄 알아. 야. 회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면 말이야. 어? 어떻게 해서라도 회장이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우남 마사회장을 감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우남 회장은 1998년 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04년 열린우리당 돌풍과 함께 국회에 입성해 삼선 의원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경선과 2년 뒤 도지사 경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뒤 마사회장으로 재기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막말 파문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직 군의원이 개발 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흙 수천 톤을 깎아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관련 조례와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다랑시 오름 근처 한 당근밭.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밭 한쪽이 완전히 파헤쳐졌습니다. 완만했던 언덕은 절벽처럼 깎였고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은 여기저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밭 둘레를 따라서 수십 미터가량이 절토돼 있는데요. 깊은 곳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많은 양이 깎여 있습니다. 파여진 땅의 깊이를 재보니 2m 70cm, 파낸 흙의 양은 수십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는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절토하더라도 2m 이상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개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난 2002년 북제주 군의원으로 당선돼 부의장을 지낸 김모 씨. 김 전 의원은 지대가 낮아 호우 피해가 커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주말 땅을 파내 흙을 처분했는데 절토 규정은 몰랐다며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거 복구해주래 가지고 왔는데 그만 잊어버리는 거 복구해줄게 뭐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현장 확인에 나선 제주시도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한 달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빼기 위한 배수로 전기와 관이 이어져서 관을 통해서 저류지까지 지금 통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저희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이나 돌을 반출해 판매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규정을 어겨 반출하면 불법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수산업계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핵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거리로 나온 시민단체 회원들. 회원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 인근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까지 오염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염이 됐다는 지역으로 이게 인식이 된다면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이 과연 누가 그걸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런 청정 이미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주 일본 총령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해양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국제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해역 또 일본과 공유하는 중간 수역 모두 다 방사능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범죄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비판과 우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불보듯 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방사능 오염수로 생계 위협이 더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민들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일부 유출 사고가 난 지난 2013년 제주산 수산물 가격이 30% 넘게 하락해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오염수 방류를 막아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류 즉시부터 이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섭취할 수 있을까? 그 염려 속에서 과연 우리 수산업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면 제주 경제 존립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를 조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금지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수협과 어촌계 등 수산단체들은 내일 일본 영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백신 보관용 냉동고 확보 지연 등의 문제로 문을 열지 못했던 서귀포 지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은 오는 22일 개소를 앞두고 접종 모의 훈련이 진행됐는데 정작 시민들에게 접종할 백신 물량은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 진행된 서귀포 접종센터. 대상자들이 예진표를 작성한 뒤 의사 면담을 거쳐 주사를 맞고 대기 장소에서 반응을 살핍니다. 한 접종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착수하는 이상 반응 대비까지. 훈련은 1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모의 훈련을 마친 서귀포 백신 예방 접종센터는 오는 22일 개소해 서귀포시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협소한 대기 공간과 중복되는 동선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기 가능 인원이 16명으로 제주시 접종센터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데다 접종자와 응급 환자 출구가 겹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백신 확보도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화이자 백신 1,170회 분량을 배정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지만 개소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아 접종 순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확정 통보된 물량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오늘 이 훈련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주수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최근 메일올레 시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광객 방문도 늘어나는데 백신 접종은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면 요새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더 불안한데 왜 제주시는 먼저 맞고 서귀포는 이렇게 늦어진지 그 행정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서귀포 시민으로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냉동고 확보 지연과 응급의료진 배치 문제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서귀포 의료원으로 장소가 변경되며 제주시보다 한 달 가까이나 개소가 지연된 서귀포 접종센터. 접종마저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귀포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겨울 내설악 혹한을 견디며 건조된 황태가 요즘 한창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황태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품질은 최상급이라는 평가인데 역시 판로가 문제입니다. MBC 강원 영동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덕장에 내건 얼린 명태가 황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겨우내 많은 눈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황태가 속까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품질은 최상급. 황태의 고장 인제 용대리에서만도 300만 마리가 소비자를 찾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날씨로 인해서 조금 품질이 저하됐는데요. 금년에는 날씨가 상당히 잘해줘서 품질은 아주 A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 명태 가격이 급등해 20kg 한 상자에 4만 1, 2천 원에 달했고 품질도 좋았지만 쉽사리 황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황태를 취급하는 소매상이나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걷어놓은 황태를 냉동 창고에서 영하 2도 상태로 유지해 시장 출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곳에 쌓아놓은 황태 물량만 해도 9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매출이 아주 용대 황태도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황태를 이거 창고에 넣는 거 입고라고 하는데 입고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인제군이 나서 인터넷 비대면 판매와 수출길도 열어봤지만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 데다가 외지인들이 생산한 황태도 900만 마리에 달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황태는 쌓아놓고 또다시 올 겨울용 명태를 구입해야 하는 황태 가공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중산간 이상에는 아침 기온이 2도에서 5도로 낮아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고요. 오늘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10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해가 있을 때와 해가 없을 때의 기온 차이가 크겠는데요. 오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 구름 낀 가운데 한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조업 활동하기 양호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에는 제주도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비는 내리지 않겠고요. 날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의 한 마을 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이 마을회를 주장하며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식 마을회가 이미 존재하고 목장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마을회로 볼 수 없다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입구 4중 추돌 사고로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41살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소 의견으로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제주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오는 23일까지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구조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 임시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부스는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됐는데 상담 요청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했던 제주 지역 고용 시장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제주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7.2%로 전달보다 1.2%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9%포인트 높아져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1%포인트 뛰었습니다. 취업자는 38만 4천 명으로 건설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전달보다 7천 명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기 금어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적발되면 20일 영업 정지나 과징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의 참조기 위판량은 1,500여 톤으로 재작년 7,600여 톤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에서 겨울철에 사육됐던 천연기념물인 제주마 83마리가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516 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방목됩니다. 축산진흥원은 한라산 초원지대에서 제주마가 풀을 뜯는 고수목마를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방목 기간 중에 태어난 망아지는 가축시장에서 공개 경매해 농가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JDC 상임감사에 허진수 전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장을 임명했습니다. 허진수 신임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동아대를 중퇴한 뒤 기독교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부마항쟁과 부산 및 문화원 방화 사건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됐고 경남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